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다 돌려나,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왜냐면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고점으로 다 돌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매수해서 기대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러한 장밋빛 과거로 다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국장에서 먼저 반영이 됐고요. 밤 사이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그리고 여타 다른 반도체주의 상승을 야기시켰는데 과연 그게 오늘장의 국장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 이게 다시 한번 완전 반전 드라마 쓰는 것처럼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했는데 사만사온 추울 때도 3일은 춥고 4일은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웠다 다시 따뜻해졌다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건스탠리가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려서 너무 섣부르게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모건스탠리 보고 있나? 예, 이렇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난 6월에서 8월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진입니다. 매진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를 완전 일축시켰고요. 내년도 2025년에 대한 전망도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연간에 그 상당한 매출 기록과 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2024년, 2025년의 차트를 보시면은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두 회사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HBM3 12단 성공을 이제 하면은 새 회사가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자로 삼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발표되는 게 결국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공급 과잉 우려는 다운시켰고요. 지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업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반대였죠. 공급이 과잉돼서 지금 가격이 또 과거처럼 뚝 떨어질 거야. 지금 레거시 반도체 봐. 지금 수요 줄어가지고 또 이거 과거처럼 우리 기억하잖아. 그때처럼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질 거야. 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게 과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절을 잘 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현재 HBM의 주요 공급사로 열의를 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 2파전인데 공급 과잉 우려에 지금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없었다면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전체 그 3파전이 마련이 돼도 그 3파전 하니까 또 피자 말고 파이 말고 파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전이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3파전으로 나눠도 전체 파이가 그러니까 파전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보다는 수요가 더 이만큼 늘어나서 그만큼 매출이 다 각 사이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의 비중이 올해 1.5%였다면 내년에는 6%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건강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투톱의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죠. 하이닉스가 9%대, 삼성전자가 4%대. 사실 만족스러운 주가 상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종목 모두 앞에 일자가 붙어서 14%, 19% 정도는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겨울은 이제 시작이다. 겨울을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겨울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겨울이 좋은 의미예요. 예, 왜 좋은 의미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국내에서는 반도체 뭐 수출 관련한 내용도 계속 발표될 거고요. 실적 내용도 발표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그 월별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으면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겨울의 의미, 겨울에 추울 때 반도체는 실적이 좋았고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때 이번 겨울도 우리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석적으로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는 반도체 조정이 반복적으로 과거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 이후에 되돌림이 과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 되돌림 기간의 평균은 한 2분기 내외였고 대부분 낙폭을 되돌렸다라는 겁니다. 과거 2021년의 움직임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2021년 8월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한 102일 동안 주가의 회복이 다시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러한 움직임을 다들 기대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수급도 봐야겠는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전에도 드문드문 샀는데 14거래 내내 주야장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 지수에 대한 매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외국인 그렇게 팔았던 외국인이 드디어 15거래 만에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이제 어제 1일차 찍혔고요. 매도 행렬이 일단 멈춤을 기록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기술주 주도력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일단 반전의 실마리가 하나가 열리긴 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추이를 보려면 뭘 봐야 하지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여기 옆에 차트 보시면 반도체 제조사 매출하고 G2의 경기 선행 지수를 같이 항상 봐요. 그 흐름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회색을 보면은 G2의 경기 선행 지수고요. 지금 파란색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매출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매출은 쑥 올라와 있고 경기 선행 지수는 아래에 있다가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꺾이면 안 되고 지금 G2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꺾이기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2014년 이후 최저치다. 늘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제는 또 SK하이닉스의 12단 적층 HBM3 양산시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문제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내로 그러니까 시장의 바람이고 예상이었습니다. 들려와야 할 소식이 있었죠. HBM3 12단. 8단 출하했다라는 소문은 일단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거래처, 고객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8단도 이게 출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2단의 퀄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8단처럼 되면 됐다고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3분기의 마지막 날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부디 좀 3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4분기에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주의 강세를 응원하면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